찐부자는 왜 싸구려 티만 입을까? 워렌 버핏은 지금도 1958년에 산 10억짜리 소박한 집에 삽니다. 점심은 햄버거와 콜라, 디저트는 아이스크림과 과자.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검은 티, 저커버그는 매일 회색 티, 빌 게이츠도 화려한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찐부자들은 절대 도파민 중독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핑, 도박, 술, 마약. 도파민 과잉의 대표 예들이죠. 처음엔 즐겁지만 점점 자극이 강해져야만 만족을 느낍니다. 결국 일상이 재미없고 인생은 무기력해집니다. 찐부자들은 압니다.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일상 자체를 낮은 자극의 상태로 유지하려 합니다. 도파민 역치를 낮추고 성취 자체에 중독되는 삶. 그래서 그들은 검소하게 삽니다. 또 하나, 이들은 소비 기준이 명확합니다. 수천만 원을 수천 원처럼 쓰기도 하고 수천 원조차 의미 없다면 아까워합니다. 기준은 자신에게 의미 있냐이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명품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에겐 1천만 원짜리 백이 1만 원짜리 가방처럼 느껴지지만 그조차 굳이 드러내지 않죠. 왜? 귀찮으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건 도파민의 노예가 된 증거입니다. 부자는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장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입고 다니는 옷도, 타는 차도, 말투도 조용합니다. 왜냐고요? 타인의 인정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부자는 왜 사람을 안 믿을까? 부자들은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모두 선한 얼굴을 하죠.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와 친구인 척, 형제인 척 합니다. 하지만 돈이 얽힌 순간 관계는 금세 바뀝니다. 마치 돈이 감정을 분해하는 독이라도 되는 듯 존재했던 신뢰는 증발하죠. 부자들은 그걸 수없이 겪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도와준 사람은 더 크게 요구하고 조금만 거절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먼저 주지 않습니다. 한번 베푼 호의가 당연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다음부턴 그게 권리가 됩니다.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은 사라지고 안 도와줬다고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없죠. 부자들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든 바뀌니까요. 그들은 오직 행동의 기록을 봅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손해볼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위기 속에서 누구를 먼저 챙겼는지. 그게 신뢰의 기준입니다. 당신이 부자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선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함께 걸어갈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은 지독한 경험 끝에 만들어진 방어막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가 자존감이다. 예전엔 자존감이란 말을 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다 같이 가난했고 고생했고 모두 바닥을 딛고 있었기에 비교란 게 사치였죠. 모두가 비슷하면 자신을 깎아내릴 이유도 남을 부러워할 틈도 없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의 삶이든 들여다볼 수 있죠. 나는 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는 해외에서 웃고 누군가는 억대 수익을 자랑합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되고 자존감이란 단어가 생겨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초라함은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린 그걸 숨기기 위해 자존심이란 갑옷을 껴입습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보는 나,
자존감은 내가 보는 나. 이 차이를 아는 게 출발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나도 서툴러도 애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제보다 오늘 0.1%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보다 실제로 해낸 기록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겁니다. 자존감은 말이 아닌 삶의 흔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왜 돈을 벌고 싶을까? 우리는 왜 돈을 벌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벌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를 사기 위해 돈을 법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싫은 사람과 억지로 마주치지 않으며, 내 하루를 내 맘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갖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제가 필요한 돈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유를 지키기에 충분한 수준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 말해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100억을 벌 수 있다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받는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겠죠. 진짜 부자란 100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100억을 벌어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300만 원으로도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돈의 진짜 목적은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벌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자유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행기가 있는 사람이 내게 비행기를 살 수 있냐고 비꼰다 해도 내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를 향해 당당히 침을 뱉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 돈을 번다면 불필요한 욕망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된다면 자유는 사라지고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자유란 그렇게 상대에게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돈을 버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인가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 위해서인가요? 자유를 원한다면 돈을 수단으로 대해야지 목적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당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했느냐입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우승자가 아닌 우주만 기억에 남은 이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항상 1등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사로잡는 건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죠. 2022년 마스터즈에서 셰플러는 우승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47위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할 뻔했고 더 이상 골프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절뚝이며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경기 내내 고통을 이기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그의 모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고 마지막 홀에서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우승자가 아니었지만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사람들은 왜 챔피언보다 우주를 더 기억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 매력 때문입니다. 실력은 기본입니다.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의대 수석 졸업. 이 모든 스펙은 단지 출발선에 불과하죠. 그 위에 매력이라는 덧칠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단순히 골프를 잘 치는 선수가 아니었죠. 샷 하나에도 드라마가 있었고 몸짓 하나에도 예술이 있었으며 관중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경기장을 무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샷을 마친 뒤의 한숨, 홀을 바라보는 표정, 그 모든 순간이 관중에게는 감정이었고 감동이었으며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늘 남다른 샷을 들고 나왔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과보다 자기만의 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47이었지만 그가 돌아온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엔 따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행을 따라, 포지션을 따라, 누군가의 성공 공식만 따라하죠. 하지만 그렇게는 인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 진짜 매력은 결국 자신을 밀어붙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복사본인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전설을 쓰는 중인가요?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매달리는 순간 인생은 남의 것이 된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할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매달리는 순간부터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람에 매달리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곁에 있을 사람은 밀쳐내도 곁에 남습니다. 관계는 노력보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둘째,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않을 과거를 자꾸 꺼내 붙잡는 건 망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뒤를 바라보다 넘어지지 마세요. 셋째, 평가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칭찬에 목마르면 요괴도 무너집니다. 나는 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주체적 인간은 타인의 박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넷째, 비교에 매달리지 마세요. 비교는 욕망을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절대 만족이란 걸 느낄 수 없게 되죠. 기준은 언제나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진짜 고귀함은 남보다 우월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나입니다. 다섯째, 약점에 매달리지 마세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불완전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못하는 걸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 잘하는 걸 키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인생입니다. 정상에 올라 잠깐의 감동을 느낄 수는 있어도 진짜 즐거움은 그걸 향해 걸어온 여정에 있습니다. 돈과 명품은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부가티 타는 사람은 다 행복했어야 하니까요. 붙잡고 매달려야 할 유일한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에 매달려 있나요?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공자는 말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은 곧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멈추는 게 상책이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없을 텐데 어떡하냐고. 나는 대답한다. 인간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다. 혼자가 두려워. 개나 소나 다 만나게 되면 그 중엔 사기꾼도 양아치도 반드시 끼어들게 되어 있다. 관계를 망치는 건 기대다. 상대에게 기대하니까 상처받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 일이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상대를 붙잡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혼자서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행하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는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있을 이유도 없다. 사람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좋은 사람 하나가 인생을 꽃피우고 나쁜 사람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한번 버린 쓰레기는 다시 주워 담지 마라. 떠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또 떠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신조차도 욕을 먹는다. 그러니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 상처받아가며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끊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들어와야 할 좋은 인연이 당신을 피해간다. 그 자리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별에 관대해야 하고 고독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올 사람은 막아도 오고 갈 사람은 붙잡아도 간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떠나보내라.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모방은 누구나 해, 훔침은 아무도 못해. 피카소는 말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인용하며 자신이 만든 애플을 설명했다. 그 말은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엮는 인간의 작업이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은유라 불렀다. 전혀 다른 것들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유사성과 본질을 찾아내는 일. 그건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감각과 통찰의 영역이라고 했다.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모방은 실패한다. 왜냐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을 따라 만든 폰은 많지만 아이폰은 단 하나다. 왜냐면 모두가 모방하지만 그 누구도 애플의 재해석을 훔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고 똑같은 정보를 들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콘텐츠가 된다. 그 차이가 바로 모방과 훔침의 경계다. 일타 수학 강사가 왜 200억을 벌며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수학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수학을 완전히 다르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교회도 같다. 목사의 믿음과 깊이보다 해석의 힘이 교회를 키운다. 모방꾼이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운이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말로는 다 따라할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왜 똑같이 해도 안 될까? 그 이유는 재해석의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모방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창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곧 내 해석의 방식이며 그 방식은 곧 내 정체성이다. 지금 당신은 남의 것을 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만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쓰고 있는가?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운이 없다면 예의라도 갖춰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성실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워런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운이 구할이라고. 운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조건값 위에 서 있습니다. 잘생기게 태어났는가? 부모가 부자인가? 머리가 좋은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운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평안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당신 인생의 결정적 변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준만큼의 배우자와 친구를 가집니다. 함께 술 마신다고 친구 아닙니다. 놀아준다고 삶을 함께한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10%가 사건이고 90%가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돛은 그 바람을 이용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돛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만의 해석력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은 그 돛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진짜 위기입니다. 하지만 5%는 다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삶은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젊을 땐 가능성의 기대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개연성에 발 딛는 것이 지혜라고. 그리고 이별에도 익숙해지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때론 친구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고통 없는 상태가 진짜 평안일 수 있으니까요.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 예전엔 정답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길을 닦으면 한국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열심히만 하면 됐습니다. 답이 있었던 시대에 부지런함이 곧 성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도 길을 잃었고 한국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답을 외우는 시대가 아니라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돈을 벌까요? 과거처럼 대학을 가고 자격증을 따고 안정된 직장을 찾는 방식으론 이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대 가도 의대를 선택하고 대기업 공채는 사라지고 실수령 200만원 받으며 편의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답이 사라진 시대에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답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고구려 시대도, 조선의 불황기에도, 유대인의 금융 지배에도 언제나 돈을 버는 자는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은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의 시대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수천 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중 내 성향과 맞는 단 하나. 그걸 찾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격투기든 무역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찾지 말고 나만의 해답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그 해답은 부모가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단지 가이드는 해줄 수 있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정답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품, 오늘도 생각 하나 놓고 갑니다.